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우리가 지정한 중간고사 기간이죠. 사실은 지난주부터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 주로 해서 공지한 대로 1시간은 수업을 하고 2시간은 시험을 보는 그렇게 3시간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중간고사는 그 과제로 대체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공지사항에 보면 자세히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15일까지 제출하는 것 잊지 말고, 그리고 그 공지사항 상에 있는 강의안 모음집은 강의 자료실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똑같은 파일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열리지 않는다거나 파일을 이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 자료실에 가서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제란에 가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라고 해서 A형, B형으로 나뉘어져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 파일을 여러분이 인쇄를 해서 그 인쇄물에다가 시험 보는 것처럼 잘 작성을 해서 스캔을 하든 아니면 글씨가 잘 보이게 사진으로 남겨서 여러분이 파일 첨부를 해주면 이제 과제를 시험으로 대체해서 채점을 하게 될 거고요. 결과는 아마 다음 주 이후, 최소 다음 주 이후에는 공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 우리가 18일부터는 사실은 대면 수업이 예정이었었는데, 또 이런 상황은 예측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우리가 사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일단은 학기 말까지 원칙적으로 운영이 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18일 이후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휴일에도 그 수업을 안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해왔죠. 여러분 쉬는 날에도 아마 수업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보강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강주에는 따로 보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일찍 종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보는 걸로 하고, 우리 문제를 한번 쭉 같이 풀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숙제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했잖아요. 그 숙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했던 문제들만 몇 가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는 걸로 할게요. 정리하면서 같이 몇 문제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처음에 시작했던 것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삼각함수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먼저 했었죠. 그래서 호도법이다, 60분법이다 했던 그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했고, 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삼각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도 함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극한도 정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함수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추후에 우리가 적분도 같이 해볼 거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연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가 코사인, 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3가지 함수였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런 학생이 몇 명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 만약에 x분의 사인 x다. 그런데 이걸 마치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가 아직도 있어요.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사인 x라고 하는 이 함수 자체에 변수가 x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쌍인 거지. 이게 지금 분리가 돼서 사인이 이렇게 뭐 함수가 하나 있고 x가 하나 있고 이런 형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고 함수의 정의부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혼동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 만약에 자, 뭐 이런 함수가 있다. 자, 사인 대신에 코사인, 탄젠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건 뭐였다? 사인이나 여기 함수,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는 사인 함수인 거고 변수가 3분의 파이 x인 거예요.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봤을 때 이 x에 있는 값에 따라서 y 값이 변하는 함수 관계로 보면 되겠죠. 하나의 관계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최대값을 결정하는 것은 3이죠. 그러니까 최대는 3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x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결정하는 게 뭐였다? 바로 주기였죠. 그죠? 주기는 어떻게 결정했었냐면 사인 함수의 경우에는 2파이가 주기였죠. 원래 그냥 y는 sin x라고 하는 함수의 주기는 2파이인데 그때 만약에 x 앞에 어떤 숫자가 있다면 그것을 3분의 파이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2파이 나누기 3분의 파이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파이는 약분되고 그쵸? 6이 되나요? 자, 그래서 주기가 6인 함수가 된다.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 개형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기가 쭉 반복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가 있었는데 이 하나의 주기가 얼마란 뜻인가요? 6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사인이 아니라 뭐 코사인, 탄젠트, 기타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랑 주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시작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쭉 넘어가서 과제 중에서 9차시 과제 한번 같이 볼까요? 9차시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는데 여러분 답이 좀 너무 제각각이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9차시 문제 2번 문제에서 A번이네요. 2번은 A번. 자, 요 문제 우리가 같이 풀 텐데, 우리가 뭐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뭐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우리가 이제 각을 정리하기 위한 어떤 공식을 하나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 여기 각을 우리가 2분의 n 파이 형태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세타라고 했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n이 만약에 홀수다. 그러면 사인은 뭘로 변하냐면 코사인으로 바꿔주자라고 이제 공식화했던 거죠. 코사인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각의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꾼다.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변화를 주면 된다. 그리고 이때 여기다가 세타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 여기가 뭐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간에 일단 세타를 우리가 써주고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호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원래 주어진 함수에서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지 각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위치에서의 본래 주어진 함수의 부호를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인 값에.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면, 자, 사인 480도. 하나씩 한번 변화를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 480도면은 사실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분의 n파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80도면은 90도를 5번 곱하면 450도죠. 거기에다 30도를 더하는 셈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2분의 5파이랑 똑같은 거죠. 2분의 파이가 지금 90도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n이 홀수네요. 5인 홀수이잖아요. 그죠? 홀수면 어떻게 하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30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한다? 부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호는 어떻게 결정한다? 원래 각의 위치를 먼저 생각해 보자. 자, 480도면은 360도에다가 더해서 얼마예요? 120도만큼 더해야 되죠. 한 바퀴 돌고 120도면은 90도 넘어서 30도니까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있겠죠, 각이?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사분면의 각이고 우리 1사분면은 모든 삼각함수가 양수. 2사분면은 사인, 3사분면은 탄젠트, 4사분면은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이 양수인 구간이에요. 사인 원래 함수가 양수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였고, 자, 이때 만약에 자, 여기에서 n이 홀수가 아니라 짝수일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짝수일 때는 사인은 사인이에요. 변하지 않고 코사인도 코사인으로 써주면 돼요. 탄젠트도 탄젠트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세타를 주르륵 붙여준 다음에 부호 결정은 원래 있던 이 함수의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양수인지를 체크하고 음수인지를 체크해서 여기 최종적인 결과에다가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식화해서 연습했던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탄젠트 690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690도면은 90도 곱하기 7, 630도에다가 60도 더하는 거죠. 그리고 780도면은 90도 곱하기 8, 720도에다가 60도 더해서 780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고, 여기도 보면 2분의 파이 곱하기 7이니까 이건 홀수잖아요. 홀수면 탄젠트 뭘로 바꿔라? 코탄젠트로 바꾸고 옆에 있는 각을 붙여준다. 그리고 부호 결정해야 되는데 690도면은 어떻게 돼요? 690도면 360도 690이면 얼마를 더해야 되나요? 330도만큼 한 번 더 쭉 돌아서 이렇게 오겠죠. 여기 30도 빈 거만큼 요 위치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코사인만 양수인 구간에 놓여 있어요. 그쵸?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이 아니니까 마이너스라고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구했고 여기 두 번째 구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780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8 짝수니까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60도 옆에다가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780도면은 360도, 720도 두 바퀴 돌고 60도 더해지니까 1사분면에 놓여 있는 각인 거죠.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요 두 번째 텀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코사인 6분의 11파이는 어떻게 바꾸면 돼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쓸 수 있죠? 6분의 11파이는 6분의 11파이를 2분의 파이 형태로 고치면 6분의 11파이를 2분의 파이의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보면 2분의 파이가 6분의 3파이의 형태가 되고 거기에다가 3배를 해주면 6분의 9파이가 되고 거기에서 6분의 2파이가 더해져야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분의 파이에다가 몇 배를 해야 되나요? 3배를 먼저 한 다음에 6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그쵸? 6분의 11파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분의 파이의 홀수만큼 곱해졌으니까 코사인은 뭘로 바꾸자? 사인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이 각은 옆에다 바로 써주자. 그리고 부호 결정하자. 그러면 자, 6분의 11파이면은 6분의 1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맞나요? 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빠지니까 이 위치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코사인만 양수인 거니까 원래 함수 코사인은 양수니까 여기도 양수라고 써준다. 그죠?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 있는 이런 값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정리를 쭉 해주면 되고, 결과적으로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 알고 있는 값들로 정리가 된 거예요. 코사인 30도 얼마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코탄젠트 60도면은 탄젠트분의 60도니까 탄젠트 60도분의 1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리고 코사인 60도면은 여기가 곱하기 코사인 60도면은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텀.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 1이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을 바뀌어서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쭉 정리가 되면서 이 값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에 A번 같이 봤고요.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자, 11차 시의 문제 1번에 7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1번에 7번, 11차 시의 1번에 7번 문제 보면, 코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고요. 이때 세타의 범위가 0을 포함하면서 2파이가 되기 전까지에서의 세타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 코탄젠트는 정의가 뭐다? 탄젠트의 역수다. 그것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면 자,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루트 3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3 루트 3이 되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세타 값을 찾는 게 목적인 거죠. 자, 그럼 일단은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봐야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서 그것을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래프를 보조수단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수식으로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이 어디였냐면 2분의 파이. 자, 점근선이라 함은 그래프가 넘지 않는 선을 말하죠. 자,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그려질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중간에 파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분의 4파이, 2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탄젠트 세타, 즉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대칭성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루트 3이라고 한번 해보면 그때 얼마인가? 각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죠?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거는 우리 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가 60도라고 하고 직각이면은
자, 1, 2, 루트 3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60도, 즉 3분의 파이 지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대칭성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요 세타 값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겠어요? 0으로부터 3분의 파이, 0으로부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보고자 하냐면 0에서 2파이까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 이 구간에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즉 이렇게 쭉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선을 그렸을 때 여기에서 탄젠트가 이 초록색 구간 안에서 만나는 이 포인트, 여기에서의 세타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의 세타 값, 이 값을 알고 싶은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이 파이인 거고요. 파이에서 시작해서 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이미 지금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즉 3분의 파이만큼의 거리에서 대응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파이에서 지금 이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거리가 얼마였어요, 아까? 3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이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3분의 2파이다 라는 거 하나 찾아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위치도 2파이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3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되니까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 3분의 6에서 3분의 5, 3분의 파이 빼니까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세타가 3분의 2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와 같이 풀이를 하게 된다면 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구간이 3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런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11차시 문제 2번 문제예요. 자,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여러분이 많이 틀렸어요. 탄젠트 세타가 1보다 작은데 범위는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범위에서. 자, 이것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그래프 먼저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자, 가로축을 세타라고 하고 점근선 그려주고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하나만 더 그릴까요? 자, 2분의 7파이. 자, 이런 식으로 쭉 그릴 거고, 우리가 이쪽 상황은 몰라도 되는 이유가 지금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만 관찰하기로 한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파이겠죠. 자, 이 점은 2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3파이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탄젠트 세타가 1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풀려면 일단은 기준이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1인 거에다가 한번 쭉 그려볼게요. 자, 1. 이게 지금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는, 즉 1이라고 하는, 자, 이 축을 y축이라고 하면 y 이꼴 1이 되는 이런 직선을 우리가 주황색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때 만나는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만나는 점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사이에서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자, 그럼 y는 1이라고 하는 요 직선하고 만나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보다 작은 영역에 있는 세타의 범위를 찾는 거죠. 그러면 1보다 작은 탄젠트의 그래프를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지금 주황색 직선 아래에 있는데 주황색 직선 아래에 있는데 2파이보다 작은 영역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서 지금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의 조각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때 우리가 해를 구하려면 지금 주어진 구간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0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 여기 지금 만나는 점이 어딜까요? 탄젠트가 1이 되는 점이 4분의 파이죠. 그런데 우린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주황색 직선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요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아래에 해당이 되는, 즉 4분의 파이 지점까지는 4분의 파이를 포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선까지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여기가 이제 막힌 구간으로 표현이 될 텐데 지금 1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은 거니까 여긴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 즉 이 구간만 생각을 해준다면 범위가 0은 포함하고, 왜냐하면 구간 자체에서 0을 포함했죠. 그리고 4분의 파이까지 한번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2분의 파이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점이 얼마죠? 요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 파이에서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대칭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 4분의 5파이에 해당이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여러분이 많이 한 실수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보다 1을 지금 딱 직선을 그렸을 때 이 두 점만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범위 자체가 0과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놓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범위도 추가를 해주면 세타의 범위가 2분의 3파이부터 해서 점근선이니까 당연히 포함 안 하고 2파이에서 이제 멈춰야 되잖아요. 범위가 2파이까지인 거니까. 2파이까지인데 2파이는 포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 구간으로, 그래서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야지만 전체가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놓친 부분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차 시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삼각함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을 유도하고 그것들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차 시 문제에 보면 문제들이 다 사인 15도, 또 코사인 105도, 탄젠트 75도 이런 형태의 각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들이 보일 텐데, 우리가 사실은 특수각이라고 해서 사인 30, 코사인 60, 뭐 탄젠트 45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이렇게 반토막 난 형태 30도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105도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우리 사실 모르죠. 자, 이런 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유도한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덧셈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했던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인 경우에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면 똑같은데 부호만 중간에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였나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부호 플러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반대로 중간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붙여주면 되는 거였고, 자, 마지막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유도된 식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인 경우에는 분모의 부호가 마이너스, 분자는 플러스가 되더라. 이렇게 6가지 공식 유도를 했었죠. 자, 이거 이용해서 사인 15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인 15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개의 특수각의 차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쵸? 45도에서 30도 빼는 걸로 보면 괜찮겠네요. 그쵸? 그래서 사인 45, 30, 즉 45도 알파로 보고 30도를 베타라고 생각해주면 여기에다 이제 우리는 대입을 할 수가 있고 사인 어떻게 되죠? 사인 45도, 코사인 30, 그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코사인 45, 사인 3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쵸? 그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 2분의 1. 다 아는 특수각이니까 정리만 해주면 4분의 루트 6에서 루트 2를 뺀 것.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코사인 105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05도는 뭐랑 뭐를 더하면 만들어질까요? 그쵸? 45도하고 60도를 더하면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을 쓰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해서 우리 알고 있는 값들로 표현이 되니까 이 값 역시 정리가 될 거고요. 탄젠트 75도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75라는 숫자를 그쵸? 40도 더하기 45도 45도 더하기 30도로 정리해 준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형태로 바라보게 되면 이 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쭉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13차 시 문제로 가보면 이거는 몇몇 학생들이 조금 실수를 했었는데, 자, x랑 y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고요. 자, sin x가 3분의 1이고 세컨트 y가 4분의 5다라고 줬어요. 가정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A, B, C, D 문제를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sin x가 3분의 1이라는 정보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여기에 각이 x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x, y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다. 즉 우리가 이렇게 사사분면상에서 본다면 이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에 해당이 되죠. 0도부터 해서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모든 삼각함수가 양수인 범위에 있으니까 부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유롭죠. 자, x가 여기에 있고 90도 우리 나의 오른편에 둔 다음에 사인의 값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가 1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t라고 한번 해보자. 빗변을 t라고 하면 t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t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빗변의 값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인데 거리기 때문에 루트 8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보로부터 sin x는 3분의 1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은 즉 코사인 x의 값은 3분의 루트 8이 되는 거고 탄젠트 x는 뭐가 될까요? 루트 8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세 개를 마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컨트 y가 4분의 5라는 뜻은 세컨트 y의 정의가 코사인의 역수기 때문에 코사인 y분의 1이 4분의 5다. 그 얘기는 코사인 y가 뭐다? 5분의 4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그렸을 때 y가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앵글인 거고 코사인 y가 5분의 4면 빗변이 5고 밑변이 4라는 소리죠. 그리고 높이는 얼마겠어요?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보로부터 또 sin y도 알 수가 있고 탄젠트 y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sin y는 얼마다?
5분의 3이다. 탄젠트 y는 얼마다? 4분의 3이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코사인 x 마이너스 y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덧셈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코사인 x 코사인 y 플러스 사인 x 사인 y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쵸? 자, 그러면 코사인 x는 얼마인가요? 우리 다 구해놨네요. 코사인 x가 3분의 루트 8. 코사인 y는 5분의 4. 그 다음에 사인 x는 문제에서 3분의 1이라고 알려줬고요. 사인 y가 5분의 3이네요. 그래서 15분의 4 루트 8 더하기 15분의 3이고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루트 8은 2 루트 2에 해당이 되니까 8 루트 2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쭉 넘어가서 14차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다 잘 풀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증명하는 문제인데 뭐 증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게 아니었고 우리가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거 보이면 되는 거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14차 시에 1번에 A번 한번 보면 코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코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시컨트 제곱 세타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할 거예요.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이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같은 항이다라는 걸 보여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시컨트 제곱 세타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항상 성립하는 거 뭐였죠?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 자, 여기에서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사인 제곱 나누기 사인 제곱은 1, 코사인 제곱 나누기 사인 제곱은 뭐죠?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 탄젠트니까 그것의 역수의 제곱이라서 코탄젠트 제곱이 되고 1 나누기 사인 제곱이 되니까 사인의 역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시컨트 제곱. 그죠? 자, 여기 세타라고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으로 다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그러면 사인 제곱 나누기 코사인 제곱은 탄젠트 제곱. 그 다음에 얘는 1이 될 것이고, 1 나누기 코사인 제곱을 하면 코사인의 역수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쵸? 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컨트 제곱 대신에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를 넣어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코탄젠트 제곱하고 1을 묶어서 결합 법칙을 쓸게요. 덧셈에 대해서. 그러면 코탄젠트 제곱과 1을 더하면 뭐다? 코시컨트 제곱이 된다. 그리고 탄젠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되니까 우변을 보이는 것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B번은 여러분들이 다 잘 풀었어요. 코사인 덧셈 정리 쓰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였고, C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y는 사인의 x 플러스 y의 사인의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문제는 거꾸로 우변에서 시작해서 좌변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변에서 sin x 더하기 y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y 이고 자, 첫 번째 보이는 요 사인의 x 더하기 y를 우리가 사인 덧셈 정리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y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y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리고 사인 x-y는 어디만 바뀌죠? 부호만 여기 바꿔주면 되니까 사인 x, 코사인 y,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y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자,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항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항이에요. 그리고 부호만 달라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썼나요? 곱셈 법칙?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y에서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y를 빼는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거고 여기에서 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y는 우리 아까 항등식 중에서 첫 번째 항등식을 적용을 하면 사인 제곱은 뭐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로 정리가 되고요. 자, 코사인 제곱 x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것은 뭐로 바뀐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뀐다. 그리고 사인 제곱 y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y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y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부호만 다르니까 상쇄돼서 없어지고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y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지금 좌변에 있었던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변에서 시작해서 좌변이 되었다라는 형태의 증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번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것을 보이는 문제인데 이것은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이 된다라는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3x는 자, 3x라고 하는 요 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x 플러스 2x의 합으로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다? 코사인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볼 수 있다. 즉 코사인 덧셈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2x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사인 2x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2x. 자, 코사인 2x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덧셈 정리로부터 유도했던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배각의 형태, 즉 2x가 각으로 들어간 형태도 정리했고 2분의 x, 즉 반각의 형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배각인 경우에는 코사인 2x가 어떻게 표현됐었다?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도 쓸 수가 있다. 그죠? 다음 빼기 사인 x 곱하기 사인 2x. 사인 배각은 얼마였냐면 2 곱하기 사인 x 코사인 x였죠. 자, 요거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쭉 전개만 하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개하면 2 코사인 3제곱 x. 그쵸? 코사인 x랑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를 곱하니까 3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코사인 x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 코사인 3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사인 제곱 x는 뭐라고 또 쓸 수 있었다? 우리 위에서 항등식 보면 그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그리고 코사인 x를 또 하나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 코사인 3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정대를 해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x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플러스 2 코사인 3제곱 x 그죠? 자, 그래서 동류한끼리 묶어주면
4 코사인 3제곱 x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코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x 2배고 1배. 그래서 3 코사인 x로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이 되는 거, 보이는 거 이렇게 정리를 연습을 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5차 시로 가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극한에서는 우리가 중요했던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각자 강의한 찾아보면 되고 중요했던 성질이 뭐였냐면 자, x가 0 근처로 다가간다. 변수를 x라고 봤을 때 x분의 sin x의 극한값은 얼마였다? 1이었다. 그죠? 이거 중요한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탄젠트 x 역시 1로 수렴한다. 이것도 우리 같이 유도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함수에 필요한 거라고 해서 x분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은 0이다라는 것도 같이 유도했었죠. 자, 이 극한값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15차시에 있는 예제들을 쭉 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5차시의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x가 0 근처로 다가가게 되면 사실 분모도 0으로 가까워지고 분자도 0으로 가까워지게 돼요. 즉 0분의 0 형태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바로 이 사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자, sin 2x 를 우리가 이 형태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다면 사실 sin 2x 아래에 뭐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 보면 여기 x랑 x가 동일하죠. 그러면 만약에 자, 이 x 자리에 내가 어떤 EX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를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X 대신에 치환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여기 X 자리에도 당연히 EX가 같이 들어가야지만 그때 극한값이 1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X를 EX로 치환했으니 여기도 EX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면 X가 0 근처로 다가간다면 EX도 0 근처로 다가갈 수밖에 없죠. x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EX, EX, EX를 다시 우리가 똑같이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본래 식하고 변한 게 없잖아요. 즉, 극한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sin 2x를 어떻게 본다? sin 2x 나누기 2x로 보고 내가 지금 임의로 2x를 나누어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2x를 곱해주면 식에는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분자에 있는 sin 5x도 마찬가지로 sin 5x 나누기 똑같이 맞춰서 5x로 만들어주고 5x 곱해주면 어때요? sin 5x랑 sin 5x 식의 변함 전혀 없죠.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어떻게 본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0 근처로 다가간다. EX, EX가 있어요. EX, EX. 그러면 여기 내포하고 있는 뜻은 x가 0 근처로 다가간다. EX도 0 근처로 다가간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그쵸.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x가 0 근처로 간다. 무슨 뜻이에요? 5x도 0 근처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5x, 5x, 5x 다 똑같은 값 맞춰졌으니까 전체는 1로 수렴한다.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2x, 5x가 남아있고 여기 나머지는 1로 각각 수렴을 하니까 1인 거죠, 값이. 그리고 남아있는 게 2x분의 5x인 거죠.
그죠? 자, 사실은 이 극한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 분리해서 지금 생각을 한 거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렇게 지금 나눠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극한 기호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극한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써도 되는가는 언제 가능한 거였죠? 우리 극한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되려면 그쵸?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에만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해서 극한 기호를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각해 봤듯이 이것의 극한값은 1이고 이것의 극한값 역시 1이니까 나누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5x 나누기 2x에 대해서 역시 또 분배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주면 2x분의 5x가 되고요. x가 0 근처로 간다는 소리는 x가 0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니까 x로 나눠주면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16차시를 한번 볼게요. 16차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도함수에 대한 개념을 같이 봤을 텐데 여기에서 보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 x가 얼만큼 변화했을 때 y는 얼만큼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16차시 2번 문제에 보면 자, fx가 sin x 더하기 코사인 x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간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sin x 더하기 코사인 x의 값을 그래프로 그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응하는 x값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몇 개를 넣어서 그것들을 다 대응시켜 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각각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잘 그릴 수 있지만 더한 형태는 우리가 잘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주어진 구간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해서 3분의 파이까지 구간이라고 해보자.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sin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요?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기 함수이자, 그쵸, 연속인 함수예요. 중요한 건 연속성이죠. 연속 함수고, 코사인 함수도 어때요? 코사인 함수도, 그쵸, 연속인 함수예요. 자, 그러면 성질이 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를 더해주면 당연히 연속인 함수가 될 것이고 사인과 코사인은 전체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어떤 형태인지 지금 자세히 몰라도 그냥 이어져 있는 함수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x의 구간에서는 얼만큼 변화했고 그다음에 함수값에 대해서는 얼만큼 변화했는가. 즉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평균 변화율은 이 구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x의 값은 구간이 얼마인가요? 3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8을 뺀 만큼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분의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값의 거리의 차이니까 자 3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f의 3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은 그쵸? f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것의 차이를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균 변화율의 정의였고, 이거 계산해보면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거 얼마인가요? 6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인가요? 그쵸? 6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f의 3분의 파이면 뭐냐면 3분의 파이를 f에다 집어넣은 값이니까 sin 3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다시 대입해 보세요.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쵸?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정리해주고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인은 무슨 함수? 기함수, 오드 펑션이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사인 6분의 파이 생각해주면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우함수죠. 2분 펑션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든 코사인 6분의 파이든 똑같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루트 3 나누기 2분의 파이. 요거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정리해보면 2분의 1, 2분의 1 더해서 1이 되고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루트 3 없어지고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파이분의 2가 되겠네요. 자, 이런 계산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17자시로 가면 우리가 도함수,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삼각함수가 포함된 미분을 열심히 계산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한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미분 공식들 중에서 자, fx하고 gx를 즉 x에 대한 두 개의 함수에 대한 두 개의 함수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각각의 도함수의 합이다. 이거였고 마이너스 마찬가지 각각의 도함수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의 함수의 곱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앞의 함수 도함수 찾고 gx는 곱하고 더하기 앞의 함수 그대로 뒤의 함수는 미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f 나누기 g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분모는 제곱을 하자. 그리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곱하기 g 프라임 x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 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도함수의 공식들 그리고 또 다른 공식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17차 시의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3번 문제 보면 자, u하고 v가 미분 가능하다. 어디에서 미분 가능하냐면 x가 0일 때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요. 가정에서 네 가지 조건을 줬어요. u의 제로는 5고 u의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3이고 즉 도함수 구했을 때 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이다. v의 제로는 마이너스 1, v 프라임 제로는 2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x는 0일 때 도함수를 구해보자. 자, 1번 보면 자, u 곱하기 v에 대한 도함수예요. 그러면 u 프라임 v 더하기 u v 프라임으로 우리 정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정리했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0에서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0에서의 이 도함수의 값을 찾는 거니까 u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3 대입만 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v 제로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u의 제로는 5, v 프라임 제로가 2. 그래서 3 더하기 10이니까 13인가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나눗셈에 대해서 u 나누기 v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v 제곱분의 u 프라임 v 마이너스 u v 프라임 그러면 v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u 프라임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 v 제로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u의 제로는 5 v 프라임은 2 자, 정리하면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3번, 4번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8차 시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도함수 구하는 거 연습하는 거였는데 공지사항에 여러분 솔루션 있으니까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연습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5일까지 과제 제출이니까 잊지 말고 사실은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과제 대체예요.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생각해서 신중하게
풀어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18일 이후에는 사실은 대면 수업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변경이 돼서 18일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되는 시기까지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고, 공지사항에 여러 가지 공지가 또 공지가 될 테니까 이제 변화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문의가 있거나 질문 있으면 메일로 주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중간고사 결과는 이제 다음 주 이후에 공지가 될 거예요. 다음 주가 지나고, 즉 24일 이후에 이제 공지가 될 거고요. 그때 이제 확인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